분당에 존치지구라고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투자합니다. 경기도 토지 30년 전의 1순위는 여기였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분당, 평촌, 일산, 동상향 이슈가 있는 곳, 분당 토지 소개합니다. 광고하기도 전에 팔려버린 이 토지는 왜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보는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분당 존치지구 야탐 역세권 근처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분당 존치지구 안에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광고도 올리기 전에 물건이 매매가 되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당의 존치지구 종상향 관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따라와 보시죠. 30년 전에 경기도 토지로서는 1순위였던 분당 신도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기 신도시는 이제 분당, 일산, 평촌 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주도해서 만들었던 수도권 일대의 도시인데요. 90년 초반에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벌써 3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신도시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이제 늙은 도시가 되어 버렸는데요. 자, 이런 일기 신도시가 이제 늙은 도시로 됐기 때문에 새롭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알짜배기 땅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 투자가 되면 어떠한 이익이 날 수가 있는지, 수익이 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 분당 야탐역의 토지 매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정권에서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그래서 현재 일기 신도시는 일산, 평촌 이런 분당 이런 곳이 대표적인데요. 평균 용적률이 220%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고 용적률의 제한은 200% 정도 안팎이었고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은 이렇게 용적률이 작은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층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500%까지 보장이 되면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건물주들도 모임이나 미팅, 또 시장이나 뭐 의원들과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민주당의 김병우 의원,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하태경 의원 해서 노신도시를 계획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의 재생을 다시 하자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과연 분당이나 일산, 평촌 어떻게 재조명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이 분당은 분당 빌라 단지 종환원, 그래서 현재는 1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2종으로, 그 다음에 판교 단독주택은 가구 수가 3가구뿐이 안 됐는데 5가구로 완화하는 것이 올해 23년도 1월 달에 이렇게 공표가 됐습니다. 23년도 1차 공동위원회가 열려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미 고지가 됐고요. 신상진 시장은 현 시장입니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그래서 시 관계자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선결돼야 해서 단독주택 용지의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5가구에서 6가구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도 확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성남시 안에 분당구, 분당 일기신도시 안에서는 시장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일단 아파트는 이제 뭐 용적률이 완화가 되든 재개발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이렇게 대단지이기 때문에 진행들이 잘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당동, 구미동 또는 야탑동, 그다음에 미금역 있는 그런 일대, 순회동 이래서 여러 개의 단독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지 동별 단독지의 건물주들의 연합이 있고요. 연합이 시를 상대로 해서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종상향이나 아니면 용적률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탑동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당동의 41원지 1원에도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확정부시가 되었다. 이런 건데요. 자, 종상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3층 정도뿐이 못 짓는 겁니다. 4층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면 5층, 6층, 7층짜리의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정도의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가 많이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동상향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물주들에게는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여태까지 분당은 오래된 도시고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종상향의 이야기도 나왔고 확정이 됐고 가구수도 늘려주고 있고 이렇단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광고도 하기 전에 팔려버린 분당의 토지, 건물값은 없으니까요.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야탐역입니다. 야탐역. 자, 야탐역이고 야탐역에서 거리가 불과 100에서 200m 뿐이 되지 않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약 40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지적 편집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분당 일기 신도시가 30년 전에 지구 단위가 지정이 될 때, 자, 여기는 반듯하게 해서 상업지, 빨간 게 상업지입니다. 예, 비싼 땅이 되겠죠. 반듯하게 상업지, 역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단독주택, 여기도 단독주택, 여기도 이제 근린 상업지역,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다 반듯하게, 이렇게 가로, 세로로 반듯하게 잘라놨죠. 그래서 계획적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도로도 삐뚤삐뚤하고, 필지도 크기가 중구난방 막 작은 거, 큰 거 막 계획적으로 잘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곳을 우리가 분당의 존치지구라고 해서 요 존치지구만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입장이 되는데요. 자, 요 존치지구는 30년 전에 개발일 때 체계적이고 반듯한 도로가 나지 않고 어쨌든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탐역에서 불과 100m, 200m 뿐이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나오는 시점에서 늙은 도시가 된 시점에서 이 지역을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너무 시끄러운 동네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시끄러운 야탐 역세권에 아주 유명한 먹자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자촌이 한 이만큼 완전히 시끄러운 먹자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개발을 새로 한다고 하면 자, 우리 존치지구는 어떻게 상업지구나 근린상업지구나 최소 준주거 지역으로라도 해서 주택의 가치로서는 지금 너무 시끄럽고 냄새가 났고 그런 지역이니까 종상향을 좀 시켜달라. 이러한 이치에 맞는 종상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주택단지가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이 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존치지구는 종상향이
1종에서 현재 1종입니다. 1종에서 2종을 넘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하나 더 올라가서 준주거지역 이렇게 종상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이나 시의원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미팅과 어떤 시위와 어떤 논의를 하고 있고 이미 지난 5월 달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종상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건물값이 없죠. 토지값만 해서 물건들을 좀 이렇게 서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제가 요 존치지구 안에 있는 그러한 좋은 매물을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됐다. 광고도 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됐다. 이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존치지구 안에, 요 존치지구 안에 이렇게 매물이 있다고 하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번에 광고도 하지 않고 매매가 된, 광고도 하지 않고 매매가 된 그러한 입지는 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돼서요. 코너 입지이고요. 코너 입지이고 야탐역에서 불과 100m, 200m 안쪽에 있는 완전 먹자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이 존치지구위원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종상향이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지금의 토지값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매매가 된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매매가 됐는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야탐역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단독주택지들이 있고요. 이렇게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10블럭, 그 다음에 여기는 9블럭. 그래서 평균적으로 존치지구가 아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단독주택지는 평균 7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7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10블럭 가까운 쪽에 70평짜리 땅 단독주택지와 좀 떨어져 있는 10블럭의 단독주택지의 매매가의 차이는 약 2억 정도, 3억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당 지금 시세를 현장에 있는 중개사 시각에서 봤을 때 10블럭, 야탐역에서 5분 안에 있는 10블럭에 있는 단독주택지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상회하고 또 자 19블럭, 야탐역에서 한 7, 8분, 10분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평당 가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2,500만원 선에서 약간 아래쪽이다. 이건 중개사가 보는 시각이 되겠고요. 호가는, 부르는 호가는 자 이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9블럭에도 우리 건물주분들은 부르는 호가는 평당 3천만원에 육박한 호가를 부르고 계시고요. 이 10블럭에서는 평당 3천만원 이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멀리 떨어진 것도 호가가 3천, 가까운 것도 3천이 넘는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이번에 광고도 하지 않고 팔려버린 이 매물은 얼마에 평당 어느 정도 선에서 매매가 되었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치 지구 안에 있는 야탐 먹자촌에 있는 자, 일단 지번을 좀 가렸습니다만 어차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자, 일단 평당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09만 5천원 곱하기 3.3을 하면 평당 공시지가는 1350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350만원의 공시지가에서 우리가 시세, 평당 시세를 매길 때에는 공시지가에서 최소 2.5배, 아무리 적어도 2배 이상은 저희가 시세로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50만원에 곱하기 2배 하면 2,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2.5배 정도까지 하면 평당 3,000에서 최소 3,370만원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매물은 606제곱미터니까 한 183평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데요. 곱하기 183평 하니까요. 요 시세 곱하기 하면 토지값만, 건물은 뭐 30년 됐으니까 건물은 없습니다. 최소 3천만 원만 잡아도 55억이고 3,300 이상으로 잡으면 62억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가는 부동산 거래 실거래에 뜨니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억에 이번에 제가 매매를 해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야탐역 일대는 9블럭과 10블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존치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10블럭은 평당 3천이 넘는 호가이고 멀리 떨어진 9블럭도 평당 3천까지 단독주택들이 호가가 있는 그런 입지인데, 자, 근본 매물은 존치지구 아니겠습니까? 야탐역에서 100에서 200m 뿐이 안 떨어져 있고 지구 단위에서 빠져 있는 존치지구이기도 하고 먹자촌의 일반 상업지역에 딱 붙어 있는 입지인데 3천만 원이라도 쌀 수 있는, 3,500이라도 쌀 수 있는 그런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존치지구에 종상향의 이야기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입장에서 근본 토지값이 평당 2,600만 원대에 매매가 되었다면,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30년 전에 경기도 토지 1순위였던 분당의 존치지구, 분당 야탐역 먹자촌에 딱 붙어 있는, 앞으로 동상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 광고도 하기 전에 매물이 팔려버린 그러한 입지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당 내에 이런 좋은 입지의 토지, 건물값 없습니다. 토지 찾으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존치지구 안에 제가 많은 분들과 건물주들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매물이 지금 또 섭외되고 또 이야기되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당의 분당에 관련된 토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98%의 분포로 나와 있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주셔서 저희 바로 보는 부동산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